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누리잡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가군동량 보존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가군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지만, 부연 설명했듯이 우리가 선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선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있었었죠. 어떤 게 있었었냐면 F 이퀄 ml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운동량에 대한 텀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간에 대한 dt분의 dp, 운동량의 변화가 곧 힘이었었죠. 근데 이게 보존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었어요? 외부 알짜 힘, 다시 말해서 외력 F가 0이면 됐었죠. 그러니까 힘 자체가, 외부의 힘 자체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량 자체, 여기에는 이때는 선운동량이겠죠. 선운동량 P 자체는 보존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는 등호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충돌문제 같은 데 적용을 시켰었어요. 생각나죠? 자, 여기하고 똑같이 이쪽에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유식 자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쓴 식이에요. 유식인 거죠? 이쪽이 토크 타워일 테니까. 그러니까 알짜 토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입자를 전체를 확대시켜서 여기를 모든 입자를 다 고려를 한 전체 토탈 가군동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게 여기 말대로 패션에 대한 뉴턴의 이 법칙이 될 테고, 우리가 가군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외부 알짜 토크 자체가 0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선운동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테니까 외력에 의한 토크 타우가 0이면은 가군동량 L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운동량대를 생각을 해서 외력이 없으면, 외력 외부에 있는 알짜 토크가 0이면 여기 가군동량 자체가 이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운동량과 비교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꼭 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현상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군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식으로 할까요? 가군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외부 알짜 토크가, 다시 말해서 외력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외부 알짜 토크가 0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토크라고 하는 식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팔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R 크로스 F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도 벡터고 힘도 이렇게 벡터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르게 여기 있는 토크 타워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R 크로스 F니까 F라고 하는 돌림 힘이 아니라 외력이 0이어도 토크 타워는 0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R 크로스 F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의 방향과 F의 방향이 같아도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도 가군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 자체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운동일 때는 외력 F가 0이면은 이게 선운동량이 보존이 됐었어요. 하지만 여기 토크일 때는 전체 토크,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전체 알짜 토크가 0이어도 가군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알짜 토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쪽 반대로 쓸까요? 포함이 되어 있는 R 크로스 F가 있기 때문에 이 F라고 하는 외력이 0이어도 가군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R 크로스 F였기 때문에 R과 F가 방향이 같아도 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도 가군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군동량 보존 법칙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R식은 이거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축이, 그리고 나중에 가군동량 자체가 이렇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R식은 이쪽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I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라면서요. 회선관성에다가 각속력을 곱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틀림없이 초기에 여기 회전 관성에다가 가군동량을 곱한 것, 그리고 이쪽 나중 곱한 것 자체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등호를 중심으로 축이치와 나중치가 같아야 된다는 건 여기는 우리가 선운동량에서 배웠던 것처럼 당연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윤리 개념 자체를 확대를 해서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리계에서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가운동량이 전체가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구리계에 대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손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 회전 운동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제가 이쪽을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등호를 중심으로 만약에 충돌 문제라고 한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탄성 충돌이 됐던 또는 비탄성 충돌이 됐던 항상 성립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했어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가 전과 후 자체가 이렇게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외력에 의한 전체 알짜 토크가 0이어도 가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부의 힘, 내부의 힘에 의해서 내력 자체가 0이어도 전체 가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 아까 제가 이 장을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설명을 했던 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무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봐요. 그러면 여기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할 때 틀림없이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랬다가 회전을 빨리 하고 싶으면 손을 이렇게 오므려요. 그러면 회전이 빨라져요. 그리고 다시 쓰고 싶으면, 정지하고 싶으면 다시 손을 피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사고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하는 동안 저는 여기다가 실험 모델을 잠깐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박스를 하나 놓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봤던 여기 회전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여기 요 바를, 알루미늄 바를 여기를 우리가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팔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봐요. 자, 그리고 이만큼 부분이 팔을 좁혔다 폈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같은 힘으로 밀 때 여기를 이 추가 가운데에 모여있을 때, 다시 말해서 회전축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손을 오므렸을 때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손을 이렇게 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전 속도를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손을 피게 되면은 저는 일정한 힘으로 밀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힘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틀림없이 여기는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커지면,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였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하면 저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관성이 커지게 되면은 틀림없이 각속력 자체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 경우에요. 지금 질량체가 멀리 가 있으면은 회전관성이 커지잖아요. 왜냐면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여기에 썼듯이 질량이 멀리 가 있으면, 더군다나 R제곱만큼 비례해서 돌아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천히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오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러한 물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회전관성이 작아져서 각속력 자체가 커진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회전관성이 커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식에서 바로 이거예요. 회전관성이 커지면은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속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질량체가 안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가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회전 반성이 전에 요 앞에 실험했던 거에 비해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반성이 작아지면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각속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화면을 가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줬던 실험 모델을 상상하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서 회전 관성과 각속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운동량까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사항은 이거예요. 뭐냐면 고정축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강체라고 하는 걸 떠올려야 돼요. 강체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만 셀구스를 크게 확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처음에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점입자가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논리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가운동량 L이라고 하는 자체가 R 크로스 P인데 R 크로스 P이기 때문에 R의 크기 그리고 P의 크기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방향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RMV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MV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사인 세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인 세타는 지금 90도인 거예요. 이게 접선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는 원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선속도는 R 오메가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걸 모든 입자를 확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만큼 부분 여기가 반성 모멘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 모멘트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L이라고 하는 가분동량은 I 오메가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선운동에서 따올 수도 있어요.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왜냐면 P라고 하는 선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질량을 회전반성 I로 바꾸고 그리고 V라고 하는 선속력을 각속력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자체를 알짜 토크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알짜 토크예요. 알짜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알짜 토크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각속력에 대한 각속도에 대한 여기 시간 변화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각각속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뉴턴의 2법칙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F 이퀄 MA에서 M이라고 하는 관성 질량을 회전 관성 I로 바꿔주고 그리고 상가속도 A를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쭉 증명 없이 여기를 금방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대응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정축주위로 회전하는 여기 근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토크 타우가 아예 알파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벡터를 쓰게 되면은 R 벡터 크로스 F예요. 그렇죠? 둘 다 R과 F는 둘 다 벡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실제는 여기가 R 크로스 P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여기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을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토크 타그라고 하는 자체가 가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운동량과 비교를 해서 선운동량일 때 매력이 0이면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 이 승립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외력에 의한 토크 타우가 0이면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가 R
크로스 F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F라고 하는 힘이 0이어도 여기는 토크타워가 0이 돼서 가공 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R과 F 사이의 방향사의 관계, 이 두 개가 같아도 0이 돼서 여기 가공 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적용은 똑같이 하겠죠.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는 전, 그리고 이쪽은 후는 서로 이렇게 가공동량 자체, 전후에 가공동량 자체를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에서 손을 폈을 때 이때하고 손을 접은 후하고 두 개의 가공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력이라고 하는 것, 내부의 힘 자체가 0이어도 가공동량 자체는 보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뭐만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듯이 어떤 걸 바꿔주게 되어 있냐면 손을 폈을 때는 회전 관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각속력 자체는 작아지는 거고, 손을 접게 되면은 회전 관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각속력 자체가 빨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 때 우리는 우리께 대해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질량 중심을 바탕으로 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회전하는 게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 위치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돌 전후로 여기 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가공동량은 방금 여기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설명을 했어요. 이것처럼 회전을 할 때 가공동량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가공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정리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항상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개척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